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식회계 의혹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24일 남았죠. 24거래일 남았는데 차분하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되죠.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24일 남은 이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주식수를 뭐 한두 주 정도 더 늘린다 뭐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가장 큰 지금 이 이슈죠. 증시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데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도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뭐 당연히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쪽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런 이유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JP모간이 또 셀트리온 오후장 들어서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죠. 한 2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이 공매도들은 물량을 갖다가 사서 많이 갚아 나가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의 이 셀트리온의 이 성장성과 모멘텀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뭐 이거는 이 해석 불가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해석이 가능한 게 24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잖아, 의혹. 그러면서 분식회계 만약에 고의로 분식회계로 판명이 난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주가를 눌러놓은 상태죠. 근데 이게 24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공매도들의 이런 무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어떤 걸 갖다 붙이겠지만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리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외부적인 요인 부분은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주가 이거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다 같이 그냥 멸망인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멸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는 살아남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핵이 움직이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금 4,500개 정도 있다 그러죠. 미국이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가 움직여 버렸다. 그러면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 시도 좀 걸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 변곡점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이 위치에서 지금 가속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 국내 제약업계 영향, 임상수출 차질 우려가 있다. 신풍지역, 임상지역, 콜롬비아를 추가했는데 러시아를 빼고 콜롬비아를 추가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신풍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죠. 기대감. 피라맥스 임상 3상 기대감. 이제 임상 3상만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예의주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신풍지가 엄청나게 하락한 이후에 피라맥스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3상을 하려고 했는데 빼고 콜롬비아를 추가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종근당 일정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백신 후보물질 GBP510 다국가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됐다. 현재 투약을 대부분 마쳤고 우크라이나 임상 대상자도 9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차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종근당이 나파벨탄 자, 지금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얘는 중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죠. 나파벨탄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임상 3상을 실시하고 있다. 종근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를 살피면서 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브라질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 임상 대상자를 초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신약 개발 제약사뿐 아니고 이 지역의 의약품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장기로 가면은 이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임상을 하는 부분은 약간 늦어질 수 있어도 좀 조절을 하면 되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의료용품은 1억 달러 규모인데, 러시아로 수출된 게 1억 달러 규모. 자, 지금 의약품과 실험용 제재, 의료기기를 포함한 수출 실적인데,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계속 성장 중에 되는 거죠. 2,400만 달러 17년, 19년도에 3,200만 달러, 2020년도에 3,900만 달러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는 1억 달러 기록했다. 많이 늘었죠. 특히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기업이고, 러시아 바이오 기업 나노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점유율 2위 한미약품 사노피 러시아를 통해서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을, 그리고 LG화학은 같은 회사를 통해서 비형간염 백신 유박스비를 유통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도 불과 보름 전 지난 10일 러시아에서 허가를 받고 공식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은 아주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래 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희박해 보이죠. 자, 임상의 경우에 인근 동유럽 국가에서 모집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원료 수급,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약 바이오 부분은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진짜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 쪽이 되겠죠. 제조업 쪽. 자동차, 특히 자동차 쪽은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죠. 실제로 거기서 공장이 있고 아주 많은 물량들을 또 수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조금 뭐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코스피 쪽에 외인 기업 2,400억에 2,300억 매도 중이죠. 코스닥이 500억에 600억 매도 중인데, 자, 제가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부분,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벌써 금요일 날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분석했었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1% 정도 하락에, SK하이닉스 0.4%, DBIT 1.7%. 자, 여기도 큰 하락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IT 기업들은 조금 위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뭐 오전에 좀 눌러댔지만 괜찮다 그랬죠.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1,500원 정도 오르고 1% 정도. 헬스케어도 오전에 좀 내려가니까 좀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올라가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4분기에 기록을 했고 1분기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지금 요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 D-24일이라 했죠. 딱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요인은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셀트리온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JP모간이 구경하고 있다가 13시에 지금 여기 잡혔죠. 몰래 숨어서 아마 계속 샀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다가 이제 상위 증권사로 잡히면서 17,000주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신한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신한, JP모간, 모건스탠리 외국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성장이 엄청났죠.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좋아져도 어차피 분식회계 의혹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런 인상을 심어줬죠. 여기. 자, 그렇지만 페이크라 그랬죠.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러고 올라가죠. 실적이익에는 주가는 없습니다. 실적이익에는 주가는 없다. 자, 셀트리온도 JP모건 들어오고 있죠. 신화에 좀 매도하고 있고, JP모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를 모아서 지뢰처럼 위로 쭉 쏴 올릴 겁니다. 아마 강력하게 위로 쏘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고 이제 지금 먼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 흔들다가 올라가거나 아니 좀 내려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너무나도.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러시아 상황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흘러가면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하락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24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내려준다. 그럼 저가 매수세 이렇게 누가 됐든 간에 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헬스케어도 오전에 좀 걱정이 되는 듯한 움직임을 좀 마이너스 2%. 왜 헬스케어만 내려가지?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국은 뭐 키 맞추기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2% 정도 올라서면서 20선 다시 회복을 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선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괜찮죠. SK바이오 무슨 뭐 러시아에서 어쩌고 국내 제약계 영향, 임상 수출 사지 우려라고 했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인원 조금 더 조정하면 되죠. SK바이오 강세, 대정화금도 이제 좀 올라서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제 움직일 때 됐죠. 신풍제약은 뭐 거의 뭐 세력들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아주 좋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워낙에 낙폭이 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전쟁에 대한 우려, 스위프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섹터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